그렇다고 준서는 먼저 마이크를 부르고 싶지 않아 그대로 있었지만 시간은 왜 이리 더디 흐르는지 마이클과 있는 한 시간이 서너 시간은 좋게 되는 듯 했다. 준서가 몸을 베베 꼬고 있을 때 마이클이 시계를 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준서를 보고는 해맑은 미소로 말을 건넸다. 준서군, 오늘 수고 많았네. 내일 다시 오게. 네? 네. 준서는 마이클을 인사해 얼결에 가방을 들고 상담실 밖으로 나왔다. 진땀이 날 지경이었다. 무슨 상담 선생님이 저래? 우씨, 짜증나. 다음날 4시에 맞춰 준서는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이클이 어제처럼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환한 빛으로 인해 잠시 빛나는 얼굴이 무척 자상해 보였다. 어서 오너라 김준서. 마이클은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 앉게 했다. 그리고 그뿐이었다. 어제처럼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마이클은 처음과 달리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 자리에 준서가 없기라도 한 것처럼 책장을 조용히 넘기며 책에 몰입해 읽고 있었다. 그럼 마이클을 보고 있노라니 관심이 생긴 건 오히려 준서 쪽이었다. 도대체 상담을 하러 온 나한테 왜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거지? 이렇게 매일 아무 말도 안 할 건가? 그렇게 지루하게 짝이 없는 서너 시간 같은 1시간이 지나자 마이클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어제처럼 준서에게 말을 건넸다. 김준서, 수고 많았다. 내일 보자.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는 무슨 수고, 앉아있기만 했는데. 준서는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마이클에 대해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또다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준서의 마음은 어제와 다르게 약간 흥분되어 있었다. 네. 준서의 마음이 달라진 것과는 다르게 마이클 선생은 어제와 같이 책을 보고 있다. 준서가 들어가자 고개를 돌려 준서를 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준서군 어서 오게. 준서는 가방을 옆으로 놓으며 얌전하게 앉았다. 그렇지만 또다시 어제와 같은 적막이 흘렀다. 준서는 몇 번이나 준서가 있음을 알리듯 헛기침을 했지만 마이클 선생은 전혀 미동이 없었다. 준서가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을 걸었다. 마이클 선생님, 저 상담 안 해주시나요? 마이클 같은 선생이 처음이었다. 마주 앉은 마이클에게선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 푸근함이 느껴졌다. 준서군, 우리는 이미 상담 중일세. 언제 상담을 하셨는데요? 하하하. 어제도 그제도 와서 상담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럼 준서군은 어제 그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어디 좀 들어볼까? 아무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럼 상담 점수가 0점이어도 괜찮겠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은 책만 읽으셨잖아요. 항의하는 준서에게 마이클은 수첩을 건네어 보여주었다. 이틀간 마이클은 준서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세세한 모습을 적어두었던 것이다. 아, 준서는 짧게 탄성을 질렀다. 준서군이 나한테 진짜 상담을 받고 싶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게 될 걸세. 그리고 실망인걸. 준서군이 소중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니. 소중한 시간? 모든 게 귀찮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깟 1시간을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다니. 준서는 그 한마디 말에서 뭔가가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은 여기서 끝낼 테니 돌아가서 준석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게. 그리고 소중한 1시간 1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네. 준서는 원래 상담 선생님들께 이렇게 고분고분하기보다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편이었는데 마이클에게는 달랐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숙제 잘해오게. 내일 보세. 네. 마이클 선생님의 말에 준서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걸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싶지? 무엇을 생각하지?
뭐를? 준서가 생각에 잠겨 교문을 나서는데 준서의 흑인 친구 다니엘이 오토바이에 기대어서 준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았다. 일찍 나왔네? 어서 타. 오늘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자고. 애들은 먼저 갔어. 아,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뭐야, 너 무슨 일 있어? 크리스마스를 잊게? 다니엘이 놀랍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오늘은 니들끼리 놀아. 왜? 어디 안 좋아? 다니엘, 나 그냥 집에 좀 데려다 줘. 안 나가 무지 실망할 텐데 괜찮아? 너희들이 좀 챙겨줘. 안나는 주한의 회사 최우진 사장 딸로 얼마 전에 전학을 와 알게 된 아이였는데 동그란 눈에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이 예쁘고 공부도 잘했다. 한국에서 미국 학교로 전학을 와 친구가 없어 준서의 도움을 받았고 그러다 준서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준서에게 미국 생활을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흥미를 끄는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귀찮았다. 그 중에 하나 흑인 친구들이 추는 힙합 춤이 재미있어서 조금 따라했을 뿐이었다. 머리를 자르는 것도 귀찮아 꽁지머리를 하고 있는 준서였다. 준서는 다니엘이 뭐라고 하던 간에 오토바이 뒤에 타 마이클이 내준 숙제의 골몰에 인해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은하. 뭐라고? 준서는 저도 모르게 은하의 이름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다니엘이 묻자 준서는 자신의 입에서 은하의 이름이 나왔다는데 더 놀랐다. 아냐, 아무것도. 준서의 생각이 은하의 이름에 가머졌다. 이은하. 집에 돌아온 준서는 침대에 아무렇거나 벌렁 누웠다. 왜? 준서는 은하의 이름과 함께 가슴이 울컥거리고 눈물이 나려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친구 1번 은하. 그 하루 동안의 인연이 준서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준서는 이마에 손을 얹었고 눈물이 귀 뒤쪽으로 흐르는 걸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은하의 반달 눈을 떠올리며 미국에 와서 엉망이 된 준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왜? 왜 이렇게 엉망인 거지? 이은하. 은하는 수의사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땐 왜 놀이터에 나오지 않은 거지? 준서는 갑자기 못 견디게 은하가 보고 싶었다. 은하, 이은하 보고 싶다. 준서는 은하의 이름을 따라 그날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해 보았다. 예쁜 반달 눈에 호기심을 가득 담고 물어오던 은하였다. 그런 은하가 준서에게 장미꽃을 내밀었고 하늘색 종이학을 주었었다. 아, 준서는 갑자기 튕기듯 일어나 창고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먼지가 켜켜이 앉은 창고에서 준서는 한참 만에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아, 있다. 준서는 아주 소중한 무엇이 들은 듯 가슴에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왔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준서의 심장이 기억나지 않는 그 어느 때처럼 콩콩콩콩 뛰었다. 상자의 뚜껑이 열려 하늘색 학들이 보이자 준서는 크게 미소 지었다. 아, 그대로 있었구나. 하늘색 학들이. 준서는 마치 은하를 만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아니, 기분이 좋다는 걸로는 부족했다.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크리스마스였다. 준서는 마이클에게 선물할 작은 화분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복도를 걸어갔다. 마이클 선생님! 준서군 어서 오게. 마이클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준서를 맞았다. 민지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 은하와 민지, 무열은, 희선, 소영, 태연, 종국이를 불러서 민지네 집에서 파티 중이었다. 과자, 피자, 치킨을 사다 놓고 영화를 보면서 친구끼리 편안한 크리스마스를 즐겼다. 영화가 끝나자 종국은 친구들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에 알코올을 좀 하는 게 어때? 야, 그건 안 되지. 우리 이모 알면 큰일 나. 은하가 펄쩍 뛰었지만 친구들은 분위기를 타는 듯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원했다. 명문고 퀸 이은하, 너무 그러면 안 되지. 퀸은 니들이 뽑아줬지 내가 한다고 그랬냐?
아니, 이 팬들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니들은 맨날 은하만 찾더라. 우리는 안 보이냐? 희선이 입을 삐죽거렸다.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 알코올 대령이요. 집주인인 민지가 한껏 웃으며 포도주 2병을 들고 나타났다. 이야, 우리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자. 민지 최고. 은하와 민지, 무열, 희선, 소영, 태연, 종국은 모두 한 잔씩 잔을 들었다.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포도주가 한 잔씩 들어가자 얼굴이 발그레해져 서로의 얼굴을 보며 키득거렸다. 야, 우리 진실게임 하자. 진실게임? 응, 그래, 그래. 5대2로 여자 전원과 무열이 진실게임 쪽에, 종국과 태연이 아니다 쪽에 걸어 진실게임을 하게 되었다. 우, 너 무열이 웃겼어? 아니, 나는 진짜 진실게임이 하고 싶다고. 알았다, 송무열. 불을 끄고 이불을 덮어 쓴 은하와 친구들은 조용하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지야, 네가 집주인이니까 너부터 하자. 이럴 땐 집주인이 불리하구만. 첫사랑, 첫사랑, 첫사랑. 희선이 첫사랑을 말하자 다 같이 합창을 하듯 외쳤다. 야, 무슨. 안 돼, 안 돼, 첫사랑. 알았어, 알았다고. 민지가 분위기를 잡고 조용히 입을 떼었다. 내 첫사랑은 좀 빨랐어. 그때가 7살이었어. 우우. 이야, 너무 조숙한걸? 태연이와 종국이가 추임새를 넣었다. 내가 좀 그랬지. 민지가 눈을 찡긋하며 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우리는 7살 때 우면산 함께 올라갔다가 내가 다리를 다쳐서 둘이서 함께 산에서 밤을 새웠어. 순간 놀란 은하가 민지를 보자 민지가 눈짓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종국이 물어와서 민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산은 춥고 무서웠지만 그 친구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경찰 아저씨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산을 내려왔고 다음 날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 만났어? 그런데 내가 병원에 2주간 입원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어. 어떡해. 그게 끝이야? 희선은 안타까워했지만 태연은 뭔가 다른 걸 기대했다가 실망했다. 우리 만남은 그게 끝이지만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민지는 은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눈을 감고 꿈꾸는 표정이 되었다. 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진작 만났지. 7살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17살이니까 10년인데. 사실 그 친구가 미국에 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 미국? 응. 그렇지만 나는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야, 민지의 첫사랑이 무척 궁금한데? 야, 우리 민지의 첫사랑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주자. 민지의 첫사랑을 위하여! 희선이 잔을 들자 모두 잔을 들어 답했다. 위하여! 야,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은하 첫사랑 얘기 들어볼까? 야, 나는 첫사랑 없어. 무열은 은하 얘기가 궁금했는데 은하가 첫사랑이 없다고 하니 저기 안심이 되었다. 야, 얘기 맥을 끊지 말자.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는 다른 얘기 할게. 너희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수의사? 무열은 갑자기 은하의 얘기가 궁금했다. 아주 어릴 때 태안 할머니네 예쁜 강아지 한 쌍이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지나가던 자동차에 치인 거야. 어머, 어떡해. 희선의 표정이 슬퍼졌다. 그 다친 강아지를 안고 할머니하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할머니하고 나하고 의사 선생님께 애원을 해봤지만 치료해주지 않았어. 집에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마이신 먹이고 연고를 발랐지만 며칠 지나서 죽고 말았어. 너무 불쌍해. 희선이와 소영이 마주보며 안타까운 표정이 되었다. 그때 그 강아지는 너무 아파서 밤새 낑낑댔고 눈엔 소리 없이 방울방울 눈물이 맺혀 있었어.
불쌍하다.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아파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할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롭겠어. 그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될 거야. 은하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구나. 종국은 은하가 멋져 보였다. 한국대학교 수의학과에 갈 거야. 은하는 공부를 잘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희선이 은하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었다. 은하가 두 팔로 무릎을 감싸며 행복한 표정이 되자 무열도 은하와 같은 꿈을 꾸고 싶어졌다. 무열은 순간 부부 수의사를 생각하니 갑자기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번엔 누구 지목할 필요 없이 무열이가 할 얘기가 있나 본데? 태연이가 무열이 배시시 웃고 있는 걸 놓치지 않았다. 나? 무열이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며 대묻자 희선과 소연, 민지는 무열 이름을 불렀다. 송무열! 송무열! 부드러운 미소의 무열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학생들한테 최고로 인기가 있었다. 그런 무열이 민지와 은하를 챙기니 민지와 은하가 다른 친구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것은 당연했다. 무열이 은하를 의식하며 친구들 앞에서 첫사랑 얘기를 시작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광주에서 전학을 와가지고 서울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기 싫어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축구도 열심히 해서 제법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었어. 어디 가도 친구들이 무열님 하니까 난 내가 최고인 줄 알았지. 그런데 올 봄에 우연히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는 예쁜 여자아이를 본 거야. 정말 첫눈에 딱 반했지? 오, 송무열을 첫눈에 반하게 한 여자아이가 도대체 누구야? 태연이 민지와 은하를 번갈아 보면서 미소 짓자 민지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혹시 거기까지. 우우우 송무열 계속해라. 종국이 무열의 등을 마구잡이로 두들겼다. 말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조금 더 어른이 되면 그때 고백해볼래. 나의 사랑이 되어달라고. 무열은 종국에게 맞아 캑캑거리면서도 이야기를 거기서 끝맺으려 했다. 송무열 멋있다. 걔가 도대체 누구야? 혹시 여기 있어? 희선이 궁금한 듯 물었고 당황한 무열이 태연이를 보았다. 거기까지라니까. 야, 태연아, 바톤 받아라. 이제 네 차례야. 오케이. 난 좀 슬픈 얘기야. 중학교 때 학원에 정말 예쁜 여자애가 있었어. 나는 공부보다는 그 여자애를 만나고 싶어서 학원에 다녔지. 언제 말을 걸까 고민하다가 토요일에 학원 앞에서 만나자고 쪽지를 보냈어. 은하와 친구들은 다시 태연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박태연 멋지다. 태연은 친구들에게 손가락으로 V를 해보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 친구하고 놀이동산에 가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놀았어. 그런데 친구들은 태연의 얘기에 몰입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친구는 학원에 나타나지 않았어. 며칠 후에 학원에 검은 차가 한 대 와서 나에게 그 친구를 아냐고 물으며 타라는 거야. 응? 그래서 탔지. 차는 고불고불한 길을 한참 가서 엄청 큰 집에 앞에 섰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음산한 거야, 무시무시하게. 친구들은 조용하게 태연의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기다렸다. 그 여자아이 아버지가 울면서 내 손을 잡는 거야. 애가 죽기 전에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고. 미안하다고. 원래 아팠는데 며칠 전에 놀이동산에 다녀와서 악화됐다는 거야. 어머머, 어떡해. 그래서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어. 그 아이는 하얀 얼굴로 나를 보면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 그러더니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드는 거야. 손을? 응,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한쪽 벽을 가리켰어. 벽? 다들 의아해 물었다. 벽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알아? 태연은 몰입해 있는 친구들에게 음산한 목소리 얼굴로 말했다. 뻥이야! 야, 박태연! 친구들은 태연을 한 대씩 두들겼다. 야, 재밌잖아. 재미없었어?
하하하하 호호호. 크리스마스 이브의 유쾌한 웃음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은하라는 그 친구는 그렇다면 한국대 수의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하겠군. 준석우는 어떤가?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지 않은가? 준서의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공부가 하고 싶기는 한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가 어디서부터가 어디 있나? 천천히 하면 되지. 그럼 내일부터 우리 공부 계획을 한번 짜볼까? 내일이면 한 달간의 상담이 모두 끝나게 되지만 마이클은 준서에게 선생으로서 진심으로 길잡이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준서는 사실 공부를 오래전부터 다시 하고 싶었지만 이미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어 시작할 마음조차 먹고 있지 못했다. 마이클을 만나 매일매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준서는 은하가 보고 싶어졌고 은하와 같은 한국대에 진학해 함께 공부하고 싶어졌다. 선생님, 저 한국에 있는 한국대 수의학과에 진학하고 싶어요. 준서가 미국에 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준서는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은하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으로 준서는 설레었고 행복했다. 오랫동안 공부에 손을 놓은 준서였지만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준서는 마이클과 공부를 시작했고 마이클은 준서의 머리가 비상하고 모든 것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빨아들이는 것을 보고